여보,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최소 90세는 살 거래. 90세. 좋긴 한데 8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 설계를 해놨는데 10년을 더 산다고? 그럼 우리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겠어.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정확히 알아야 노후 준비를 다시 할 수 있을 텐데. 길어진 수명은 우리의 돈과 몸에 엄청난 압박을 가합니다. 문제는 평균 수명 84세가 아니라 우리가 100세 혹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은퇴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통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120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과 그 비결 4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은퇴 설계 목표 수명을 재설정해 봅시다. 챕터 1. 충격적인 통계의 진실. 당신의 목표 수명은 9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4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안정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숫자는 평균일 뿐입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포함된 평균이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90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사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내 은퇴 자금은 통계 평균인 84세까지만 잡혀있지? 뭔가 불안하단 말이지. 목표 수명을 95세 정도로 잡아야 안전해요. 전문가들은 상위 20%의 건강한 사람들은 100세가 표준이라고 해요. 84세까지만 산다고 준비했다가 10년을 더 살면 그 10년이 정말 막막해질 수 있죠. 재정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사실 더 무서운 사실은 유병 기간입니다. 평균 수명 84세 중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5세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18년 이상을 아픈 몸으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간병비와 의료비가 우리의 은퇴 자금을 순삭해버립니다. 당신의 목표 수명은 통계를 뛰어넘는 9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중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어진 여생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유전자는 참고만. 부모님 수명을 뛰어넘는 후성 유전학의 비밀. 우리 부모님은 70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짧게 살겠지. 이렇게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유전자가 운명처럼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현대 과학은 후성 유전학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학문입니다. 즉,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나쁜 유전자를 잠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수에 미치는 영향 중 유전자는 겨우 2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80%는 우리가 매일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습관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내가 금연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그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 그럼 부모님께 물려받은 나쁜 식습관 같은 환경적 유전자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나쁜 유전자를 잠재우고 좋은 유전자를 깨우는 첫 번째 단계는 극단적인 변화가 아닌 작은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저녁 8시 이후 금식, 일주일에 3번 걷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세포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부모님의 수명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유전자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수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챕터 3. 수명 120세를 만드는 장수 복권 3가지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계와 유전자를 뒤엎고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장수 전문가들이 꼽는 수명 120세에 도전하는 장수 복권 3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은 세포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포식 기능을 활성화해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배가 조금 덜 부를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이 당신의 노화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복권 당첨 비법입니다. 둘째, 근육. 40세 이후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사라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져 수명이 단축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저축 통장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근력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쌓아야 노년의 간병인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곧 당신의 자유이자 긴 수명을 보장하는 생명줄입니다. 셋째,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염증 수준을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커뮤니티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돈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친구를 챙기십시오. 챕터 4. 예측 수명을 20년 늘리는 재정 전략과 마음가짐. 우리의 목표 수명을 9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면 이제 그에 맞는 재정 전략과 마음가짐을 갖춰야 합니다.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나의 자산 운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저는 84세가 아니라 94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연금저축 납입 기간을 늘렸어요. 10년 추가 생존을 위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거죠. 자산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80세까지만 살 거라면 보수적으로 운용해도 괜찮지만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주식이나 성장 자산의 비중을 은퇴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안전 자산으로만 돌리면 90대 후반에 돈이 떨어지는 장수 리스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루틴과 세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하고 작은 일이라도 사회에 봉사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수명을 20년 더 늘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 복잡하셨다면 딱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목표 수명 설정. 통계적 기대 수명약 84세를 기준으로 하되 유전적 잠재력과 건강 습관을 고려하여 나의 목표 수명을 90세 이상으로 높게 잡고 자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유병기간 대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인 약 18년간의 유병기간에 대비해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의료비 준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수명 연장 습관.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소식하는 식단, 사회적 연결을 통해 건강 수명을 기대 수명까지 늘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수명을 통계, 유전자,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예측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4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나의 유전적 잠재력과 현재의 생활 습관을 냉철하게 분석해 목표 수명을 90세 또는 100세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자금과 건강 계획을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특히 유병 기간을 줄이는 건강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래 살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장수 전략만이 길어진 노후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러 요요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해 항상 진솔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